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콩쌤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을 배웠죠? 네, 기술 발달과 생활 변화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크게 사회, 가정, 직업의 변화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요. 사회 변화로는 세계화, 스마트 도시 건설, 인간의 활동 영역 확대가 있었고요. 가정의 변화로는 스마트홈, 가사노동 시간 감소로 인한 여가 시간 증가, 원격 의료 진단을 통한 평균 수명 증가가 있었고, 직업의 변화로는 여러 직업의 소유, 직업의 생성과 소멸이 급속화된다는 내용을 배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배운 내용들은 대부분 기술 발달에 따른 긍정적인 생활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과연 기술이 발달하면 긍정적인 변화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술 발달에 따른 부정적인 변화도 함께 따라오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기술 발달에 따른 부정적인 변화도 살펴보고 앞으로 미래에 어떤 기술이 나타날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입니다. 기술의 양면성과 미래 기술 활용. 자, 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다음과 같은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스마트폰 중독 심각, 10명 중 3명 위험.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면 2015년 스마트폰 중독 실태 조사 결과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청소년이 30%로 성인보다 약 2배 정도 높은 결과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옆에 그림을 볼게요. 집에서도 깨톡 대화, 가족과 이야기하는 시간 얼마나 될까 해서 밥을 먹고 있는데 밥을 먹는 와중에 핸드폰으로 대화를 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우리가 스마트폰의 발달로 인해서 굉장히 편리함을 많이 누리고 있잖아. 스마트 뱅킹도 이용하고 또 실시간으로 내가 뭔가를 검색하거나 영상을 볼 수도 있죠. 그런데 이런 편리함을 주는 스마트폰이 부정적으로 안 좋게 사용이 된다면 이러한 결과가 일어날 수 있겠죠. 가족끼리 서로 대화가 단절되고 친구들 간에 실제로 만나서 노는 시간보다 이렇게 스마트폰을 통해서 연락한 시간이 더 많아지는 거야. 그렇다 보면 아무래도 물리적인 거리가 멀어지다 보니 인간 소외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자, 다음 부정적 영향을 한번 볼게요. 환경오염 빼놓을 수 없겠죠. 중금속 택배 포장재 환경오염 논란이라고 해가지고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북극곰 사진이 있어요. 그런데 북극곰이 우리가 보던 그 북극곰의 모습이 아니에요. 어떻지? 선생님 너무 마음이 아프다. 북극곰이 다 말라가지고 막 등이랑 다리랑 뼈가 이렇게 막 앙상하게 보이는 그런 모습이네요. 자, 이러한 결과가 왜 일어났을까요? 네, 기술이 발달하면서 제품을 만들거나 뭔가를 운반할 때 안 좋은 물질들을 뿜어내고 또 만들어진 제품을 우리가 잘 처리하지 못한 거야. 마구마구 버리고 하다 보니 에너지도 많이 쓰고 환경오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지구온난화로 인해 우리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고 이로 인해서 북극의 빙하가 녹으며 이 북극곰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 북극곰이 이 바다에 얼음이 없어서 이 바다에서 익사해서 죽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슬픈 경우죠. 자, 다음 부정적 영향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건 바로 사생활 침해와 개인정보 유출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자, 증강 형식 게임 선생님 대학교 때쯤에 나왔는데 포켓몬고라는 게임이 있었습니다. 그 게임이 굉장히 열풍을 이뤘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어떤 기술이 사용됐기 때문인데요. 자, 증강현실 게임이라는 게 무엇이냐? 뭔가 들판이 있어요. 혹은 바다가 있어요. 아니면 도로가 있어요. 거기에 게임 캐릭터가 이렇게 등장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게임이에요. 그거 너무 신기한 거지. 그래서 그 핸드폰을 들고 어디에 그 캐릭터가 나올지 막 이렇게 찾으러 다니는 그런 게임인데 요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캐나다의 한 여성이 게임 제작 업체가 사생활 침해를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왜냐면 자신의 집에 그 포켓몬고 이용자들이 모여 대결을 펼치는 체육관으로 지정돼서 사람들이 담을 넘어서 들어오기도 하고 뜰 안으로 드론을 날리는 경우도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이는 굉장한 사생활 침해가 일어난 거죠. 내가 이렇게 집에 있는데 우리 집에 그 캐릭터들이 등장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막 찾아오고 거기에 막 드론 날리고 하면은
내가 얼마나 불편함을 겪겠어. 그리고 우리 SNS를 사용할 때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자, 유명한 SNS 마크죠. 이런 SNS들에 우리가 해시태그들을 많이 겁니다. 샵 해가지고 뭐 충남교육청, 샵 온라인 수업, 샵 뭐 땡땡땡 이러면서 자기가 지금 있는 곳을 밝히기도 하죠. 그런데 이걸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누군가의 SNS를 들어가서 거기에 남긴 해시태그를 보고 이 사람 여기에 있겠구나 하고 범죄를 계획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SNS 할 때 물론 좋은 점도 있지만 안 좋은 점들도 꼭 있으니 그거에 주의해서 사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인간 소외 현상, 환경 오염, 사생활 침해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과연 기술 발달에 따른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한데요. 자, 선생님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동물복제 사진인데요. 밑에 보면 체세포를 복제한 복제견으로서 이 복제견은 현재 마약과 폭발물 등을 찾아내는 특수 목적견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수한 능력을 가진 탐지견들이 여러 마리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 편리를 누릴 수가 있겠죠. 자, 다음 사진입니다. 멸종위기에 처한 제주 흑우를 복제해 태어난 수송아지 흑영돌이입니다. 멸종위기에 처한 생물도 이러한 동물복제 기술을 이용하면 멸종되지 않게 우리가 계속 보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다음 사진 살펴볼게요. 자, 사람에게 장기를 제공할 목적으로 복제된 무균돼지 진호 새끼들입니다. 이를 통해서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장기를 제공받을 수 있겠죠. 이처럼 동물복제, 즉 기술의 발달은 인간에게 많은 이로운 영향을 주기도 하는데요. 이렇게도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이 강아지 한 마리를 생산하기 위해서 이 송아지 그리고 이 돼지 한 마리를 생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이 존재했을지. 실제로 복제양 돌리 알죠? 이 돌리 한 마리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약 277마리의 양이 희생되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마음 아픈 이야기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생명의 존엄성이 파괴될 수가 있어요. 한 마리 한 마리의 그 생명이 중요하게 여겨지지가 않는 거야. 그리고 이 복제 생명체는 뭔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 복제 생명체의 존엄성이 파괴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돌연변이가 굉장히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수정을 시켜서 출산을 하는 과정이 아니고 우리가 인위적으로 뭔가 조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돌연변이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이처럼 기술은 긍정적인 면도 포함하지만 부정적인 면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기술의 양면성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술을 발달시키기 전에는 과연 이 기술을 발달시키는 게 옳은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술 발달에 따른 긍정적인,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그러면 우리 앞으로 나타날 기술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선생님이 짧은 캡처본들을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대한민국 서울, 이곳은 최첨단 미래도시. 모든 것이 언택트로 이루어지는 세상이다. 언택트, 사람과의 대면 없이 첨단 기술을 활용해 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 아침 7시 무인 편의점에서 아침 식사 구매. 직원의 도움 없이 셀프 결제. 자율주행 버스를 타고 출근. 정오 식당에서 키오스크로 주문. 키오스크란 터치스크린 방식의 무인 정보 시스템을 이야기합니다. 서빙 로봇이 가져다준 음식으로 점심 식사. 낮 2시 카페에서 로봇 바리스타에게 주문. 원두 종료, 물의 온도와 양을 조절하며 2분 만에 커피 제조. 스마트 미러를 이용해 화장품을 AI 상담원이 추천한 와인을 구매. 바구니에 상품을 담기만 하면 무선 주파수 인식 장치로 자동 결제. 저녁 8시 퇴근 후 어서와, 오늘도 수고했어. 인공지능 스피커가 말을 거는 집. 밤 9시 가상현실 피트니스 프로그램으로 트레이너와 접속 후 운동. 밤 10시 반려동물과 함께 하루를 마무리. 누군가와 직접 얼굴을 마주하지 않고 저물어간 어떤 이의 하루.
그런데 이 하루는 누군가에겐 굉장히 편리하지만 누군가에겐 너무 어려운 하루입니다. 너무 어려워요. 예전에는 도와주는 직원이라도 있었는데 주문이 오래 걸리니 사람들 눈치에 주눅들죠. 언택트 디바이드. 언택트 기술이 늘어나면서 이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소외되는 현상. 누군가에게 쉽고 편리한 언택트. 누군가에겐 어렵고 불편한 언택트. 우리는 기계보다 인류애가 더욱 절실하고 지식보다는 친절과 관용이 더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인생은 비참해지고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짧게 선생님이 나레이션을 해주었는데요. 언택트 기술 요즘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죠. 왜? 코로나19로 인해서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사람들과의 접촉을 가능한 한 피하고 있잖아. 그러다 보니 이런 언택트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과연 이 언택트 좋기만 할까요? 우리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기술에는 좋은 점과 그렇지 않은 점이 같이 공존한다고 했습니다. 이 언택트 기술이 등장하면서 우리가 편리함도 많이 누릴 수 있지만 그로 인해 인간 소외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 자,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고려하면서 미래 기술 활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주택 모형 그림이 나타나 있는데요. 그 주택들에 일어나고 있는 미래 기술이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볼게요. 자, 그림의 맨 왼쪽을 볼게요. 자, 어떤 그림이 있지? 네, 드론입니다. 드론이 이렇게 택배 상자를 옮겨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언택트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천장에 보면은 태양광 발전기가 있어서 주택의 에너지 공급을 좀 더 친환경적으로 할 수도 있겠네요. 자, 그리고 여기 가운데 보면 바이오 센서를 활용한 건강검진, 옆에는 원격 진료 의료 서비스 제공이라고 해서 우리가 직접 병원에 가지 않아도 집안에서 우리의 건강 상태를 체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뭐가 증가한다 했죠? 네, 인간의 평균 수명이 증가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를 보면 로봇을 활용한 가사 서비스라고 해서 이것도 우리 지난 시간 내용과 좀 연관되네. 가사 노동을 도와줄 뭔가 기계들이 등장하면서 우리가 좀 더 편리하고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겠죠. 이 외에도 QLED 텔레비전으로 방송 시청, 스마트 빔을 활용한 영화 감상 등과 같이 우리가 뭔가 매체를 접하는 것도 기술이 굉장히 발전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그림입니다. 자, 이것도 우리 한번 밖에 거부터 볼까? 자, 이 사람 출입문을 열 때 어떻게 들어오려고 하고 있죠? 네, 홍채 인식으로 출입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홍채 인식도 될 수 있고 지문 인식으로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 뒤에 있는 사람 달리기를 하고 있는데 시계를 보고 있습니다. 내 건강을 실시간으로 체크해주는 기능을 하는 시계를 차고 있는 것이죠. 자, 왼쪽을 보면 무인 전기 자동차라고 해서 자동차에 이렇게 전기 코드를 꽂아서 전기 충전을 하는 방식입니다. 더 이상 휘발유나 경유와 같은 기름을 쓰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에너지도 보다 절약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앞에 보이는 무인, 인간이 더 이상 직접 운전을 하지 않아도 원하는 위치에 도달할 수 있게 자동차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옆에 보면 브레인 스캐너로 가전제품 작동. 브레인 스캐너란 말이 뭐죠? 뇌를 읽어준다는 거잖아. 그래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의 뇌를 읽어서 내가 몸이 불편해서 직접 뭔가를 작동하지 못해도 기계 스스로 작동하는 기술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밑에 보면 3D 프린터로 제품 제작이라고 되어 있네요. 여러분들 혹시 3D 프린터 사용해 보셨나요? 쉽고 간편하게 내가 원하는 디자인을 출력해내서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1인 공장이라고 하잖아. 예전에는 공장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복잡한 기계들로 이루어졌다면 지금은 내가 내 집에서 혹은 우리 학교에서 원하는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마지막 기술은 굉장히 흥미로워요. 증강현실을 활용한 가상의류 착용. 선생님 요거 있었으면 좋겠네. 그래서 내가 그 옷을 직접 하나하나 다 입어보지 않아도 이 옷이 나한테 어울리는지, 오늘 내가 어떤 옷을 입을지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미래에 나타날 기술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도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미래에 어떤 기술이 나타날지 한번 그려보세요 라고 과제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 과제물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미래에 나타날 기술 예측하고 그려보기.
짠! 요게 뭘까? 자, 첫 번째 그림은 통조림 집입니다. 통조림 안에 집을 넣고 다녀서 내가 원하는 때에 통조림 캔을 열어서 집을 등장시키게 하는 기술이죠. 굉장히 귀여운 기술이네. 밑에 101억 이렇게 써있네요. 자, 그리고 옆에는 아파트와 아파트를 이어주는 기차입니다. 요게 있으면 친구 집 놀러 갈 때 굉장히 편리하겠다. 그리고 요 세 번째 있는 그림은 홀로그램 시계인데요. 친구한테 전화가 왔을 때 이렇게 친구의 얼굴이 영상통화 하듯이 홀로그램으로 보여지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보다 생동감 있게 친구와 의사소통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다음 기술인데요. 바로 mp3 펜입니다. 여러분들 공부하면서 음악 듣는 경우 많죠? 네, 음악을 들으려면 단말기가 따로 있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핸드폰 혹은 태블릿과 연결을 해서 내가 음악을 들었어야 됐는데 이 펜만 있으면 이 핸드폰, 즉 단말기는 필요가 없게 됩니다. 이 펜에서 음악이 흘러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노래 제목도 이렇게 써있고 음영 조절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악 변경도 할 수가 있고요. 스피커가 있어서 외부로 음악을 송출할 수도 있고 굉장히 친절해요. 이어폰을 꽂을 수 있는 이어폰 잭도 있고 또 요새는 무선 이어폰을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블루투스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무선 이어폰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도 이런 펜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 자, 마지막 기술인데요. 바로 스마트 미러입니다. 우리 아까 봤던 이 그림과 굉장히 비슷하네요. 바이오 센서를 활용한 건강검진이라는 그림이 있었는데 자, 이 스마트 미러도 비슷한 기능을 합니다. 거울 앞에 내가 서면은 나의 건강 상태가 어떤지, 맥박과 혈압이 어떤지를 거울에 이렇게 띄워주는 거야. 그러면 나는 이렇게 가서 서 있기만 해도 내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기술이 있으면 정말 너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 자,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생각한 미래 기술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기술은 또 어떤 게 있는지 선생님 좀 궁금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기술의 양면성과 미래 기술 활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너무 수고 많았고 우린 다음 시간에 더 밝은 모습으로 만날게요. 안녕!